언니 연애 가치관도 궁금해요. 이전에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진짜 친한 친구가 몇 명이신지 궁금해요. 나중에 유튜브를 그만두게 되는 날이 온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이에요. 오늘은 제가 소개팅을 앞두고 여러분들이랑 Q&A 영상도 찍어보고 소개팅 걔네도 유미 또 같이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개팅을 진짜 요즘 또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할 때가 됐죠. 이 다이슨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쓸 때는 가격만큼 이게 그렇게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거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진짜 제 돈 주고 다시 살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핑플 패드로 얼굴을 좀 닦으면서 여러분들이 올린 Q&A를 좀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한번 봐볼까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센데? 한 달 정도 딱 걸리더라고요. 한 달 지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DB를 쌓았어요. 뭔 소리야. 사실 진짜 저도 막 1, 2주까지는 진짜 힘들고 진짜 막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책도 참 많이 읽고 유튜브 영상도 참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뭐가 문제였을까? 나는 다음에 이런 관계를 갖지 않으려면 어떤 걸 좀 고쳐야 될까? 보완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이제 좀 일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화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매일매일 좀 적어뒀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랑드 파리 제품인데 앰플인데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낮보다도 밤에 발랐을 때 엄청 효과가 좋았는데 요거는 진짜 요즘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잖아요. 엄마한테도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언니 연애 가치관도 궁금해요.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어진 자존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연애 가치관이라는 게 말하기가 좀 여러모로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도 있었는데 제 이상형은 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고 그리고 좀 눈빛이 좀 똘망똘망했으면 좋겠어. 눈빛이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더라고. 눈빛에 빛이 없어. 뭔가 막 그 다음에 뭐 발라볼까? 선크림. 진짜 친한 친구가 몇 명이신지 궁금해요. 요새 친구 관계에 회의적인 편이라. 그리고 요즘 제일 설레거나 즐거웠던 순간, 요새 설레거나 즐거운 게 없네요 이라고 해주셨어요. 제일 친한 친구는 저는 진짜 요 한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인간관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사실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인간관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오히려 그냥 내 곁에 내 진짜 마음, 내가 진짜 힘들 때, 기쁠 때 이걸 그대로 나눌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만 있어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친한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설레거나 즐거웠던 일은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요. 나 이런 얘기해도 돼?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테니스 레슨 받는 곳에 너무 잘생긴 분이 계신 거예요. 완전 TMI. 그분은 이 영상을 절대 안 보시겠지. 근데 어쨌든 그분을 딱 보자마자 너무 설렜잖아. 그래서 테니스 레슨에 집중이 안 되잖아. 그게 저의 가능성. 그것도 그렇고 요즘 테니스에 좀 푹 빠져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막 3일, 4일씩 계속 테니스만 치고 하루 종일 테니스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쿠션은 제가 요즘 화장을 무겁게 안 해요. 오늘 소개팅이지만 저는 슬랙스의 이 셔츠에 화장도 되게 가볍게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소개팅을 나갈 때 항상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냥 너무 꾸미지 말자. 어차피 물론 첫인상 중요하죠. 근데 어차피 매번 그러고 꾸미고 나갈 수도 없고 나중에 뭐 혹시라도 사귀게 되면 다 알게 될 건데 굳이 처음부터 힘을 주면 피곤한 건 나인 것 같아요. 꼭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들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잘 안 꾸미려고 해요. 소개팅을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도 쿠션을 이게 진짜 촉촉해서 살짝만 진짜 살짝 찍었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그냥 얼굴 전체에 발라줘도 될 만큼 진짜 뭔가 되게 얇게 촉촉하게 바르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요런 느낌이요. 요런 느낌. 뭔가 살짝 광이 아까보다 좀 생겼죠. 근데 너무 과하진 않은 그런 느낌? 뭐 아이라인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요즘.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다음에 섀도우도 하나만 합니다. 섀도우도 하나, 파운데이션도 하나, 컨실러도 안 해요, 요즘. 그냥 오랜만에 약간 이렇게 섀도우 하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뷰러도 좀 해볼게요. 뷰러 어디 갔지? 이제 평소에 화장 거의 안 하고 다니시나요? 이전에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거는 되게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아서 대답을 드리자면 화장을 안 하니까 땀 흘리는 거에 좀 거리낌이 없어져요. 땀 흘리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지니까 운동이 재밌어졌어요. 운동이 재밌어지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고 약간 되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거의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생겼는지 저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원래 그렇게 운동을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땀 쫙 빼고 막 샤워 빡 하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그런 약간 화장을 줄이고 난 후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담비님, 미국 유학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셨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가실 의향이신가요? 영어권 국가로는 다양한 국가가 있는데 미국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초창기 때부터 구독해온 구독자로서 다시 돌아오신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해요 영원히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미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미드 프렌즈를 진짜 광팬이거든요. 진짜 막 대사 다 외우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뭔가 미국 생활 같은 거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있었고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도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특유의 그런 sarcastic한 풍자? 해학? 그런 것도 좋았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 그런 것들도 좋았어요. 하지만 뭐 지금 미국 상황을 봐서는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취소됐으니까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패션 트렌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스타일쉐어도 많이 보고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니는 소주파, 맥주파, 소맥파 중 무엇인가요? 저는 맥주파입니다. 저는 알코올 향이 나는 음료는 매우 다 싫어해요. 그거 말고 뭐 비슷한 술들 있잖아요. 뭐 위스키나 사케나 사실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요. 자리가 되면 먹는데요. 뭔가 좋아하는 건 와인이나 맥주 같이 근데 맥주도 그냥 맥주 말고 막 IPA처럼 뭔가 과일향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풍미가 있는 그런 술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못 해봐서 아쉬운 점. 못 해봐서 아쉬운 게 있다면 그냥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교환학생 못 가보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막 거의 뭐 4개월, 5개월이잖아요, 교환학생이. 그냥 갔다 왔어도 내 인생에 큰 변화 없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죠. 블러셔도 한번 해볼게요. 블러셔는 제가 정말 몇 년째 즐겨 쓰고 있는 나스의 섹스 어필입니다. 그 다음에 립은 저 요거 발라볼게요. 요 레어카인드의 이거 뭐야? 코랄 헤빗. 요거 제가 너무 예뻐서 잘 바르고 다녀요, 요즘.
색깔 너무 예쁘다, 그쵸? 저 이제 머리 해볼게요. 언니의 몸매 관리법 궁금해요. 식단이랑 운동 어떻게 하신지, 그리고 늘 밝으신 모습 진짜 너무 보기 좋고 그냥 너무 좋아요. 멘탈 관리법도 궁금해요. 저는 요즘 몸매 관리? 몸매 관리면 몸매 관리죠, 그쵸? 저는 요즘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요. 필라테스가 거의 요즘도 아니지, 제가 한지 한 4년 돼가지고 최근에 레깅스랑 브라탑 리뷰도 찍었었잖아요. 필라테스가 애초에 시작부터 재활치료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저처럼 키가 크신 여자분들은 보통 이게 좀 약간 구부정하고 이렇게 라운드 숄더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테스 하고 나면은 진짜 되게 몸이 엄청 균형 잡혀지고 체력이 진짜 급속도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체력이 좋아지면 사람이 기분도 되게 좋아져요. 왜냐면 체력이 떨어지면 짜증이 많이 나고 좀 신경질적이 되고 우울하고 그런 거여서.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힘든데 꼭 이겨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요즘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존감에 대한 질문들도 참 많이 받고 요즘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라는 게 많이들 내 안에 되게 불변하는 힘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인 것처럼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존감은 높아져요. 내가 맞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지. 아 맞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자존감이 원래 높든 낮든 상관이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저 요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막 이런 책을 읽어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것보다도 주변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성취라도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 테니스든 필라테스든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작게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난 퇴사를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우리 집에서 뛰쳐나올 수는 없잖아. 이렇게 제한적인 분명히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리고 내 자존감을 아마 갉아먹을 거고요. 하지만 분명히 내 주변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향수는 제가 요즘 엄청 자주 뿌리는 향수인데 그 바이레도 있잖아요. 그 향수랑 향이 똑같아요. 이거 라튤립이랑 그냥 향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 엄청 뿌려요. 이게 보통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은 약간 싸구려? 싼 티 나는 향이 살짝 끝향이든 뭐든 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거기서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요즘 진짜 잘 뿌리고 있어요. 짜잔!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 질문을 몇 개만 더 받아보고 다음에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Q&A 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이랑 상관없이 우리 밤순이 구독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진지한 얘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되게 새로운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번에 되게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사실 원래는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근데 이번엔 좀 책을 몇 권 읽다가 유튜브를 좀 켜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뭔가 그들만의 해결 방법들도 듣고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엄청 펑펑 울었어요. 막 펑펑 울고 나서 그 크리에이터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나한테 이런 위로를 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댓글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진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그 한 줄 한 줄의 댓글들이 내가 보기엔 이 한 줄일 뿐이지만 이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구나. 이들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내 영상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였구나. 저는 그냥 사실 제 영상을 제가 계속 제작을 하면서도 그냥 휴식할 때 보는 재미?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구독자분들, 밤순이 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요즘 되게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찍고 있잖아요. 뭐 상담 콘텐츠도 찍고 제 개인적인 명상하는 리뷰도 찍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줄 한 줄의 댓글의 소중함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한 줄 뒤에 있는 인생도 가끔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더 자주 오래오래 소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그만두게 되는 날이 온다면 요즘은 사실 그런 생각도 예전엔 했었거든요. 유튜브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우리 같이 함께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아, 빨리 나가야 돼. 안녕. 안녕.